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형선을 짓지 않는다면 네. 그나마 이 짱그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압니다. 이건 짱그레 법칙이에요. 약한 사람은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망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한번 망해봤어요. 네. 다시는 망해서도 안 되고 아시다시피 병법에서도 배수의 짐처럼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없어요. 네, 어떤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네. 우리가 일단 수요로 볼 것 같으면 물동량이 되겠죠.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소위 세계 무역이 어떤 식으로 진작될 수 있느냐. 자, 소위 seaborne trade, 해상 물동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는 게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급 측면은 역시 선박이 되겠죠.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엄청난 선복 과잉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체들은 계속해서 시황이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많은 신조선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문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아주 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코스트가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저희가 절대적으로 다른 주요 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했던 것은 선박이 소위 그 캐파시티에 갈 수 있는 컨테이너 실는 그 캐파시티가 작은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형화라는 것은 대형화에 따라서 그만큼 TEU당 코스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큰 결단을 내리고 적극 소위 해운진흥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맞습니다. 해운 재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대형 컨테이너선을 신조를 지원해줘서 23,000개의 컨테이너를 20푸트 컨테이너를 싣을 수 있는 선박이 내년서부터 몇 달 사이에 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척의 선박은 유럽 항로에 투입될 거고 8척은 조금 작습니다만 8척의 선박은 이제는 미주에 동항까지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미주 라인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질적으로 소위 상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코스트에 있어서 다른 주요 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얼라이언스라는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맹이라기보다는 얼라이언스입니다. 과거의 동맹처럼 어떤 강제 규정이라든가 선박들을 소위 척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소위 그 예전에는 그 일종의 독과점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동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선사들과 함께 마케팅 부담을 나눠 갖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얼라이언스가 4개였습니다만 이제 3개로 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5개 주요 선사가 전체 시장의 83%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이 컨테이너 시장이 올리고폴이라는 소수의 독과점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볼 것 같으면 선박회사들이 그런 올리고폴리 마켓에서는 웬만큼의 수요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선박을 감축한다든가 또는 세일링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게 바로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가 강제적으로 똑같은 운임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장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시장 안정에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23,000 TU의 대형선을 투입해 가지고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 장관님이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는요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 저는 다 이제 수긍이 되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도 되고. 근데 저는 또 다른 또 관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해운 시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원래 보이던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급을 좀 늘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공사가 20척을 230T 12척, 18,000T 8척 해가지고 늘려서 투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인도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 쭉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냐? 아니면 머스크 MSC 뭐 코스코가 3위로 쳐올라오고 더 2위가 되려고 그러고 또 뭐 에버그린이나 이제 합박고로 이런 것들이 경쟁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파멸적 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봉량의 절조도 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선봉량이 느는데 올리고폴리 시장이 되면은 그런 것들 자기들이 약간 독과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비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일단은 세계 경제 즉 세계 경제 성장률은 2%대일 것이다. 한국 경제도 2%. WTO가 지금 와해되고 있고 FTA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결국은 성장률은 물동량의 증가율과 프로포셔널리 인크리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 그러니까는 올 워터 서비스가 미주에 뭐 파나마 운하가 확정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배는 많아지고 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선사가 있고 개선을 냈을 때 견딜 수 없는 선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덩치가 큰 규모 경제를 갖고 있는 메스클라든지 이런 데는 견딜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현대상선이 부채를 갚으면서 그런 아직까지 시장의 마이너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풀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운 산업을 재건한다 이런 건 있지만 약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지난 300년간 영국에서 시작된 해운 시황의 사이클이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에서 지금 딱 2009년부터 시작돼서 10년, 그럼 10년 주기로 뭔가 또 오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매출을 투자하고 배를 많이 때려줬는데 이것은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다 이거죠. 근데 디맨드 사이드가 여기에 미트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그동안에 현대상선이 대형선을 짓는 데 있어서 외국 선사라든가 외국 연구기관이라든가 국내 안에서 우리 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라고 해서 왜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겠어요. 그건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형선을 짓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 짱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압니다. 이건 짱글의 법칙이에요. 약한 사람은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망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번 망해봤어요. 다시는 망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3,000TU와 18,000TU 20척을 짓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병법에서도 배수의 진처럼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게 첫째 목적이고 얼라이언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 뭐 대형선 2척 짓는데 뭐 좀 이따 뭐 한 3척 짓는데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안 하기 때문에 얼라이언스에 집어넣어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12척 20척을 한 번에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얼라이언스들 중에서는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The Alliance라는 그 얼라이언스 그룹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소위 에임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전략이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수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운 시장은 강자 독식의 시장이다. 따라서 파멸적 경쟁을 머스크가 선언했듯이 결국은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스 스케일을 이 구현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사라질 거냐, 한진해운처럼 먹이의 희생양이 될 거냐. 지금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파멸적 경쟁의 첫 희생양이 저는 한진해운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희생양이 원래는 타겟이 현대였어요. 근데 현대가 그때 2M 플러스 HMM 해가지고 조금 삐비작거리다가 지금 이제 탄력을 받은 거라 어떻게 보면 큰 배를 쳐야만이 TU당 원가, 운항비라든지 선원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쟁력을 갈 수 있다. 이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큰 배를 쳐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는 게 그 이제 수요의 창출과 마케팅,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 능력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